96회 설치하시고요. 이론 있으시죠? 3시 20분까지 풀어보세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뭐만 상계 처리예요? 원칙은 자본만 상계 처리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업의 외부 관계자에게 맞습니다. 원래 재무회계 주목적이 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손익계산서의 정의가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일단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그래서 우리 가중평균법에 두 가지 있었죠.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여기에다 실질재고조사법 쓰면 총평균법이었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하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에는요, 정책의 변경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법 쓴다고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 그래서 얘는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래서 보시면은요,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률은 추정 맞고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적용한다.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 애매할 때는 뭘로 하도록 되어 있냐면 추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수익적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때 연구비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편한 걸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편하면 정책의 변경은 옛날 것까지 손대야 되거든요. 근데 추정의 변경은 지금 것만 손대면 돼요. 왜냐면 소급법이란 뜻이 옛날 것도 고치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인데 비용 처리가 편해요. 왜냐면 자산 처리하게 되면은 내년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비하고 연구비도 똑같아요. 개발비는 자산 처리하는 거고 연구비는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거는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맞는데 헷갈리시면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익준비금은 무슨 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5번 보시면 다음 자료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죠. 그러면 결론은 둘 다 붕괴를 해야 됩니다. 일단 7월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먼저 볼게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600, 그 다음에 현금 600, 그 다음에 2020년 기말 거기 보시면 7,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100. 그 다음에 요거를 2021년 6월에 파셨어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700. 그 다음에 7,500원에 처분했으니까 현금으로 750, 7,500원에 처분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익 났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50. 일단 요게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보시면은요, 7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6, 그 다음에 현금 600, 2020년 기말 매도 가능 증권 100,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2021년 6월 30일 현금 750, 매도 가능 증권 7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 그 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얼마냐면은 850이니까 150.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왜 그런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이제 다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끝에서 두 개만 보세요. 그래서 7,000원짜리를 7,500원에 팔았다. 그래서 50만원 이익.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과 끝을 보세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6,000원에 7,500원이니까 1,500원 올랐죠. 그래서 얼마 이익 났다? 150만원 이익.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건 이제 이론 빨리 푸는 거고, 원래 제일 좋은 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개를 할 줄 알면은 제일 좋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까지 했고 이제 6번 공손이죠. 그래서 공손은 불량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소는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불합격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는 정상하고 비정상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킨다가 아니죠. 정상은 원가에 들어가지만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에 7번. 그래서 7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다음의 자료는 블루오션의 선박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유람선 B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더한 걸 뭐라 그러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유람선 B 단기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25만원이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회사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25만 원 곱하기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대요? 직접 노무비. 그래서 노무비가 30만 원에 2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유람선 B니까 20만 원. 그래서 항상 분수 적을 때에는 전체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계산기로 하시면은 1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0만 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얼마냐면은 재료비가 60, 그 다음에 노무비가 20, 그 다음에 10 하면은 9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에 8번.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요. 일단 기억은 저거예요. 변동비. 그 다음에 니은은 고정비, 디귿은 준변동비, 리을은 중고정비. 그래서 중고정비를 일명 무슨 형이라고 하세요? 계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 맞고요.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뭐예요? 감소죠? 근데 거기는 고정비가 일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틀린 겁니다.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얼마래요? 1,000원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노동시간당 1,000원이고 실제는 1,000시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과다 배부래요. 그러면 9번의 예정이 어떻게 되냐면 1,000원에 1,000시간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100만원 나와요. 요게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0만원 무슨 배부 하셨대요? 과대 배부. 그래서 항상 실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 과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실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90만 원보다 10만 원 커서 얼마가 된 거다? 100만 원이 된 거다. 그래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번
10번 보시면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에 각각 60만 원과 63만 원의 부문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원가 배부법. 그래서 제조에다가는 직접이라고 쓰시고 보조에다가는 간접이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배부할 거야.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 그래요? 직접 배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60만원 곱하기 제일 처음에 수선이죠. 원래 수선이 800시간, 400시간, 600시간인데 600시간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0시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00분의 800. 아이고. 40만원 나와요. 그래서 40만원이 성역. 그 다음에 60만원 곱하기 이거 뒤에 다 되겠구나. 1200분의 조립이 몇 시간이요? 400시간. 그러면 20만원 나옵니다. 여기가 조립. 그 다음에 63만원 곱하기 9100에 3500에 7000인데 직접 배부법은 보조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12600분의 9100. 그래서 63만원 나누기 12600 곱하기 9100 하면 45만 5천원은 성역. 그 다음에 63만원 곱하기 12600분의 저기 어디 갔냐 3500. 63만원 나누기 12600 곱하기 3500 하면 17만 5천원 나와요. 여기는 조립. 그래서 더하면 85만 5천원 3번.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모순가액이라고요.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요거는 간접.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맨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비과세죠.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그 출산 보육수당이 육아수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 인사급여에서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수당공제.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가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에다 비과세라고 치세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기 있죠. 20. 그 다음에 2번에 식대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출산 보육수당. 근데 어차피 이건 마지막에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F2 출산. 그래서 출산 쳤더니 출산 없죠. 네. 출산은 지금 출산 보육수당이 이게 육아수당이에요. 실제는. 무슨 수당이라고요? 육아수당.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F2
육아라고 치면 육아는 10이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직무발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라고 치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1년에 얼마예요? 500.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13번 간주공급. 그래서 간주공급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있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단존재화인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그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가공급에 세 가지 있거든요. 면세 관련된 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그 다음에 요거를 일명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본지점 간의 거래거든요. 그래 본점에서 본점하고 지점이 공짜로 주면은 발행할 수 없겠지만 공짜가 아니면은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면 배우자 급여 인정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매한 제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요것도 되세요. 그 다음에 4번 새마을 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안됩니다. 새마을 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인정이 안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리 알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알고 있으면 안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정이 뭐냐면은요. 경정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신고가 잘못된 경우를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잘못된 걸 연락이 왔어. 그 연락을 받고 수정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알기 전에 무조건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발급의 경우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날짜가 아니고 계약의 해지일이에요. 해제일.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이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한다. 맞습니다. 잠시만요. 사유가 발생한 날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예. 요거는 그 전에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전에 발행된 거는 처음에 발급한 거. 처음에 발급한 날로 하는 거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고 처음에 발급한 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